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되겠네요. 파트로 세 번째 파트가 되겠는데, 이제 답안에서 그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런 점수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서 또 답안 특강이라는 걸 듣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치학에서 글을 쓰려면 글을 쓰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공부가 필요한데, 글을 쓰는 방법, 아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회과학적인 글쓰기 방법을 배웠다는 게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됐다고 했는데, 그런 글 쓰는 전략과 또 글을 쓰기 위한 글감을 모으는 공부, 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림동에 답안 특강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 만든 취지가 학생들이 글을 읽어서 글감은 가지고 있는데 글을 뽑아내는 데 애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글을 뽑는 것도 따로 하고 순환 강의를 통해서 이제 글의 글감들을 정리하는 작업도 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경수 합격자분은 두 가지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답안도 많이 만들었고, 그렇게 이제 경험을 했을 때 본인이 답안 특강에서 얻은 부분과 순환 강에서 얻은 부분, 혹은 양자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답안 특강 말씀을 지금 드리면요, 그 순환 강의에서 배운 추상적 내용,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글감 같은 거를 그 답안지 지면에 좀 구체적인 그런 답안으로 좀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 답안 특강에서 이제 그런 과정을 저도 겪었고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22년 9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그때 신림동 그때 경희대 고시반에 있다가 경희대 고시반에서 매주 일요일에 그 회기에서 여기까지 아침마다 와가지고 이제 답안 특강을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답안지를 딱 제출했는데 선생님께서 C에서 C 플러스인가? 그런 점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논문도 2번이나 써서 이제 학문적 글쓰기에도 좀 단련이 되어 있고, 정치적인 이런 거를 좀 계속 팔로우하면서 굉장히 정치적 문제의식도 내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정치학은 그래도 내가 나름 자신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지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지적이 있었냐면은 이론 정리를 좀 제대로 해라, 이런 피드백을 이제 가장 많이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학적 논리 구조가 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지적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반영을 해가지고 글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거를 좀 고치고 나니까 이론 정리를 깔끔하게 많이 하라는 거는 완벽하게 고치지는 못했지만, 정치적 논리 구조 잡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설계도 작성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답안지 쓰는 거는 상당히 많이 완성을 시켰거든요. 그 이후에부터는 제출한 답안이 이제 C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당연히 웬만하면은 못 써야 B 플러스, 잘 쓸 때까지는 그냥 A 플러스 하나만 있을 정도로 좀 항상 좋게 이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재료가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글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만드는 그 약간 요리법 같은 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좀 그 과정을 이제 답안 특강에서 좀 적절하게 이제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한경수 합격자분이 인상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2024년도도 그렇지만 이제 그때 같이 공부했던 그 맨투맨을 듣고 했던 최고 답안을 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한 6명에서 뭐 많게는 7명이 이제 최고 답안을 만들었는데, 그 최고 답안 스타일들이 다 달랐거든요. 이론 강한 사람 뭐 이렇게. 그런데 그때 그 한경수 합격자분은 사례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었어요. 아까 한 2번 정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의 전략적으로 잘 쓴 부분이고, 좀 현실적으로 그때 그 많은 최고 답안들을 보면서 본인은 그래서 이제 특화 전략도 강화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이제 배운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걸 본인 답안으로 이제 체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본인 답안에 체화되는데 좀 도움이 됐고 자극이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제 사례 활용하는 건 당연히 저의 특화 전략이었고요. 최고 답안들을 제가 이제 많이 읽었잖아요. 그 상범님이라고 이제 23년에 합격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저랑 이제 거의 항상 최고 답안이 이제 한 3-4개 있으면요, 맨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항상 저랑 그분의 답안지였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선생님께서도 그분 답안지를 한번 보면서 많이 참고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진짜 도움 많이 받았던 답안지였는데, 이론 정리가 진짜 깔끔하고 이게 이렇게 이론 정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구나라는
인정하는 인상을 제가 진짜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거를 좀 제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거 좋아 안 좋아하는데 남의 글 필사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글 쓰는 그런 직업을 원래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좀 글쓰기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 글을 잘 쓰면 됐지 남의 글까지 내가 베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한 번도 저는 다른 과목에서 최고 답안을 필사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와, 이 글은 내가 진짜 한번 필사를 해서라도 베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그런 답안들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상범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 뭐 진우님이라든가 혜연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답안지도 진짜 인상 깊었던 답안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제 사례 같은 걸 좀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걸 또 자기만의 스타일로 잘 녹여낸 답안지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 사례가 내가 썼던 사례 같은데 하고 봤더니 너무 또 그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잘 녹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이제 경쟁하는 관계다 보니까 자극도 진짜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도 그렇고 계속 보면서 공부를 진짜 그 답안지들 보면서 와, 이렇게 나도 쓰고 싶다. 이렇게 답안지를 완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답안 특강 때 받았던 최고 답안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많이 나요. 그 답안들은 정말 다시 보면 제가 아마 누구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아주 잘 만들었고 진짜 그 답안 쓴 모든 사람이 다 합격해서 지금은 좀 다 편하게 됐죠. 이제 세 번째는 그 답안 특강에서 1대1로 이제 상담하는 맨투맨 수업도 들었었거든요. 그 맨투맨 수업에 따로 이제 참여하면서 본인이 그 부분에서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선생님께서 저희랑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피드백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맨투맨이 뭐냐면은 선생님이랑 제 답안 특강에서 쓴 답안지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저랑 1대1로 만나서 이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저한테 맞는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꾸준히 맨투맨을 이제 들으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만 피드백을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이제 이 실력이었으면 이 실력에 맞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 실력이 또 오르면은 또 그 실력에 맞는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도 저를 계속 지켜봐 주시면서 아, 이 학생이 처음에는 이랬는데 점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저 역시도 선생님의 피드백을 계속 받아가면서 아, 저번에는 이런 피드백이 나왔는데 이거를 내가 고치니까 이번에는 이런 피드백이 나오네. 내가 이걸 또 고쳐야겠다. 이런 식으로 성장을 꾸준하게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탈선하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정치학 답안지를 계속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공부 방향이 좀 주어지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리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칭찬인데 그 정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또 결과가 좋고 뭐 점수들을 많이 올리기도 하고 합격하고 이러면 정말 뭐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가리키는 입장에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학원에는 삼순환 모의고사, 스파르타반 모의고사, 답안 특강 모의고사 뭐 이런 다양한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게 현실에 이제 실전에 갔을 때 정치학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조금 도움이 됐다면 어떤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요 얘기를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가리키는 입장에서 사실 조금 하나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삼순환 모의고사 문제는 저 출제위원들이 가져가서 거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내면 좀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면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를 만드는 좀 아이러니한 일이 생겨서 사실은 가리키고 만드는 입장에서 좀 억울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기출문제보다 조금 높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기출문제랑 똑같은 난이도를 주면은 공부량이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대부분 모의고사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전에서 받는 약간 불이탈을 받았을 때 압박감이라든가 시간 관리의 어려움이라든가 좀 내가 고민해보지 못했던 지점인데 이런 식으로 고민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를 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의고사가 좀 실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좀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혹은 아쉬운 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모의고사 자체가 좀 공부하는 그게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게 실전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예시를 드는데, 고등학생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평가원에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도 있잖아요. 저희가 보통은 그 수능 출제 기간인 평가원에서 보는 시험에 좀 더 의미를 두지, 그 외에 다른 학원에서 보는 사설 모의고사에 이렇게 의미를 두면서 저희가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시험도 마찬가지로 저는 인사혁신처랑 그다음 입법고시를 출제하는 국회 사무처,
이 두 군데서 나오는 시험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 외에는 사실 모의고사 자체를 가지고서 막 분석을 한다거나 그거를 가지고서 막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거라고는 좀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의고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건 있어요. 저희가 평가원 같이 인혁처라든가 이 국회사무처가 모의고사 문제를 주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서만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기출문제를 풀고 또 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외워지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몇 년도에 그 문제 나왔었잖아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그게 외워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또 보고 사실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모의고사라도 보는 게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모의고사의 의의는 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게 좀 저는 개인적 특성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다 보니까 글쓰기 훈련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주어진 2시간이라는 시간 내에서 답안지를 못 썼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 2시간 안에 10페이지를 못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입법고시 같은 경우는 2시간을 쓰는데 23년도에 12페이지를 다 쓰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 내에 글을 쓰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훈련 자체가 저한테는 의미가 없었던 거지, 만약에 지금 이거를 들으시는 분이 제 말을 듣고서 나도 그러면은 모의고사 볼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게요. 그 60분에 저희가 보통 5페이지를 쓰거든요.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거 실제로 채우는 경우가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써보시면은 이게 한 장이 A4 사이즈인데 그 타자로 A4를 써도 2시간 동안 10장을 못 쓰거든요, 실제로. 근데 손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글 쓰는 문제의 퀄리티 이런 걸 떠나서 쓰는 연습을 해야지만 느는 거라서, 저처럼 이미 글 쓰는데 부담이 없으시면 또 모를까 그 내용 분량 채우는 것조차도 힘든 경우면요, 저는 반드시 이거는 따라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치학의 경우에는 사상을 하는 분, 민주주의 하는 분, 제도 정치하는 분들이 이제 몇이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약간 예전 문제하고 다르게 학제 간 연계처럼 돼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학원 모의고사는 아직 그걸 따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문제를 못 만들어서라기보다 그렇게 만들면 또 그거는 걸러지고,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서 사실은 좀 안타깝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작년에 외교원 시험에 아이켄베리의 구조적 자유주의가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우리 모의고사도 한번 풀고 스파르타도 한번 다른 문제를 풀고 답안 특강도 한번 풀고, 그래서 외교원 학생은 그 문제만 3번을 풀고 가서 시험장 가서 이제 모의고사요 이렇게 생각하고 풀었다는데, 그거는 사실 뭐 얻어 걸렸다기보다 내다 이제 더 이상 안 낼 수는 없고 해서 아마 출제하게 된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또 좀 가끔 요행도 바라보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좀 질을 좀 높이는 거는 항상 고민하고 있고 하니까 그건 좀 더 개선해 가면서 우리 그 좀 더 좋은 문제로 좋은 논리적 훈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 질문인데요. 만약에 좀 새로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 답안 특강을 들으라고 추천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서 이 강의를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자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주변에 친구들한테 답안 특강 들어봐라 이렇게 추천도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저의 추천을 받고서 들은 친구들 몇 명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많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답안지를 정해진 시간에 쓰고 반드시 제출까지 하고서 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제 공부량이 좀 부족한 분들이 어떤 식으로 답안 특강을 수강을 하시냐면은, 내가 지금 순간에 답안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다시 써서 답안지를 완성한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께 제출을 해서 피드백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좀 답안 특강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두려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는 게 없는데 지금 답안지를 써봤자 거의 100제에 가까운 답안지를 낼 거면 지금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서 답안지를 완성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야지 내가 낸 시간과 돈의 가치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시험장에서 하는 활동을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암기한 내용을 정해진 시간 내에 논리적으로 진짜
쓰는 게 아니라 쏟아내는 그 훈련이 필요한 시험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답안지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반드시 제출을 해가지고 냉철한 평가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서 나타난 부족함이 있다면은 그건 나중에 메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완벽한 답안을 제출하려고 하시는 거는 조금 답안 특강의 취지에 어긋나고 그다음 이 시험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손해를 보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제 생각에는 답안 특강을 가기 전에 선생님이 그 주에 무슨 문제를 내실지를 미리 공지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제에 해당하는 파트를 먼저 많이 공부를 해놓고 가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실제 답안지를 내가 직접 써보는 그런 과정을 겪어보시는 게,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훨씬 좋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수업에 참여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너무 제가 공감하는데요. 이제 몇몇 제가 전에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답안을 잘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 답안을 만들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 뭐 어떤 경우에는 6시간씩 이렇게 들여서 답안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안을 쓰면 그건 답안이라기보다 보고서거든요. 그 수험 초반에 그 답안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시험 막바지까지 그렇게 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두려워서 잘 못 쓰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게 먼저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 그 준비된 걸 얼마나 내가 진짜 쏟아 부을 수 있냐,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걸 정리해 가면서 내 논리를 만드냐, 이런 것들을 좀 훈련해 보면 그 시간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베리타스 법학원에서는 스파르타반이라고 하는 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스파르타반이라는 건 따로 이제 시간을 잡아서 아침 시간에 모의고사를 보고 강의를 들을 사람들 강의 듣고 저녁 시간까지 이제 쭉 공부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뭐 집중반 같은 건데요. 거기서 모의고사도 보고 있고 순환 강의 모의고사도 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병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 본인이 그 스파르타반에서 학습을 해봤는지하고, 만약에 학습을 해봤다고 하면 그런 병행하는 과정이 본인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작년에 스파르타반이 이제 등록을 해서 스파르타반에 등록을 해서 다니기는 했습니다. 근데 좀 많이 불성실하게 좀 다녔어요. 이 이유가 있는 게, 제가 이제 2차에서 연급 후 계속 불합격을 하거나 뭐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경험을 했던 게 다 경제학 점수 때문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떨어지더라도 항상 막 소수점이나 1점 차이 막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그때마다 좀 경제학 점수가 합격자 평균에 비해서 많이 낮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아무래도 경제학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좀 채워 넣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 스파르타 반에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경제학 공부를 했지 그 모의고사에 이렇게 막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그 신희서 스님이 삼순환 기간에 모의고사를 내지는 않으시지만 고민해볼 만한 주제들을 좀 찝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좀 강의를 들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오히려 저는 좀 더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만약에 활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잘 맞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그런 식의 공부를 좀 좋아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서 좀 사색을 하고 그다음에 좀 고민을 해보고 그거를 내가 직접 글로 옮겨보고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파르타 과정이라든가 모의고사 병행하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유용하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랑 같이 합격하신 동기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과정들 때문에 강제로 연습을 하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가지고 오히려 답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게 좋았다라는 평가도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을 가지고서 이게 좋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는 좀 제가 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좀 개인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렇게 그 한경수 합격자분을 만나서 지금 우리가 한 2년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걸 보면 이런 신림동에서 이렇게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그 대학원에서 차분히 공부를 해서 그 자기 분야를 좀 발전시키는 그런 학자 스타일에 더 잘 맞아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공부하고 내 걸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의미 있는 글을 써서 전달하고,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의고사나 자 이런 거 암기하고 있는지 물어볼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개인적으로 그 주관적인 이제 판단들이 좀 있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본인의 그 판단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모의고사나 이 스파르타반이나 뭐 그다음에 이쪽 학원 모의고사는 사실 그냥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만든 거고, 뭐 맞추면 좋지만 실제 시험에 맞추면 좋지만 실제 시험에 맞추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러지고만 해서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정도까지 훈련을 해서 우리가 어쨌든 테스트를 하고 가는 게 긴장을 좀 줄인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의 공부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요 파트의 이제 마지막 질문은요. 여러 가지를 이제 병행하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수험 생활 자체가 긴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제 좀 체력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인의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나 심적 부담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체력은 좀 관리가 확실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도 체력 관리를 위해서 좀 운동을 좀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3월부터 6월까지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시기에는 사실 운동을 막 힘들게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 좀 가볍게 체력 단련 정도만 좀 하고요. 3월 이전에는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본선이 이제 2차 시험이고 1차가 예선이라고 하면은 예선 기간에는 이제 좀 적당히 몸 좀 달구면서 이렇게 해서 본선에서 확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서 조금 체력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보통 이제 2차가 7월 말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에. 그럼 6월 말에서 7월 초에 2차가 끝나면은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하셔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3월까지 꾸준히 운동해서 체력을 갖춰두고 3월부터는 운동을 좀 줄이고 공부량을 많이 늘려야 되니까 그때를 좀 대비해서 미리미리 체력 관리를 하는 게 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적인 관리는 일단은 수험 전체적인 기간으로 보면은 제가 성적이 계속 오르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1차 떨어지고 그다음 2차 합격하고 이런 식으로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2차 합격하고 최종 합격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수험 전체적으로는 약간 내가 내년에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그 사고를 하면서 심적 부담을 많이 달랬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이제 즐겁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자친구의 응원과 지지도 진짜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연애를 하면은 시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자친구랑 헤어져야 되고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돼, 뭐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인의 응원을 계속 지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혼자 힘들어하기보다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이런 과정들이 좀 멘탈 관리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족들의 지지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거가 좀 스트레스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됐고, 개인적으로는 좀 사소하지만 일기를 좀 썼었거든요. 그 22년도에 2차 떨어지고 나서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일기를 쓰는 시간도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힐링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체력 관리도 체력 관리인데 사실 참 심적인 부분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하루하루 기복도 있고 매달 기복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서 이제 수험의 레이스를 마무리 지으셨는데 다시 한번 뭐 축하드리기도 하고, 네. 어려운 일을 하신 거예요.